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덱스, 사이즈, 랭크, 토탈 이렇게 4개의 테이블 계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작할 화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입니다. 연도와 분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카테고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오더 데이트의 연도 중에서 제가 2015년도, 16년도는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도에서는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요. 카테고리에서는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이 들어가 있고 쿼터는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일부러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연도 두 개를 아웃시켜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인덱스 펑션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계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된 필드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간단한 종류의 테이블 계산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산된 필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알약을 직접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차원이나 측정값들의 이 필드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알약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만드는 편입니다. 화면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 쓰시고요. 괄호 열고 닫아 주시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엔터를 눌렀고요. 얘를 갖다가 화면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인덱스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밑에도 1, 2, 3, 4, 5, 6, 7, 8. 제일 밑에 있는 테크놀로지도 1부터 8까지 쭉 줄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펑션의 정의는 위치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뭐 복잡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번호를 매겨준다. 이게 인덱스잖아요. 역시 태블로에서도 똑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줄을 세운다. 그런데 이게 테이블 계산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 위치에 따라서 할 때 그 위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는 거죠.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각 카테고리별로 1부터 8까지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오피스 서플라이에서도 1부터 8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에서도 1부터 8까지 이렇게 줄이 쭉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정 차원으로 테이블 계산을 컨피규어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억이 나시죠? 이것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연도와 쿼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매겨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 이 인덱스라는 테이블 계산 펑션이 어떻게 컨피규어 되는지 실제 확인을 해보죠. 클릭하시고 테이블 계산 편집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테이블 계산 옆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1부터 8까지 쭉 옆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고 밑에도 1부터 8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특정 차원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혔었죠. 해제되어 있는 이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는 카테고리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고 체크되어 있는 연도와 분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연도와 분기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1부터 8까지 쭉 줄을 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를 테이블 아래로 라고 하고 특정 차원을 선택을 해보면 각 연도와 분기별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은 즉 1, 2, 3 하고 여기가 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17년도 2쿼터에는 다시 1이 시작되는 거죠. 1, 2, 3. 여기도 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쿼터에 다시 1, 2, 3. 해가 넘어가서 2018년도 1쿼터에서도 4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시작되는 게 여기에 연도와 분기의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 펑션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덱스는 그냥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인덱스는 줄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디폴트 세팅으로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옆으로 해놓고 두 번째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함수는 사이즈입니다. 역시 제가 알약을 직접 만들어 줄게요. 사이즈 괄호 열고 닫고 사이즈는 지금 좀 재밌습니다. 전부 다 8. 그죠? 오피스 서플라이 쪽에서도 8, 테크놀로지도 8입니다. 이 사이즈는 뭐냐면요. 사이즈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인덱스에 따라서 줄을 세웠어요. 근데 그 줄의 맨 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셀에 그 끝번호를 넣어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인덱스와 사이즈가 동일한 방식으로 테이블 계산이 컨피규어 돼 있을 때는 인덱스의 제일 끝값이 모든 셀에 대해서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도 한번 우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계산 편집을 보면은 특정 차원을 눌러볼게요. 각 카테고리별로 연도와 분기에 대해서 사이즈를 구해주세요. 인덱스의 끝값이라 그랬습니다. 인덱스가 이 동일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인덱스의 끝값이 8이니까 사이즈도 전부 다 8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제가 연도를 체크박스 해제하면은 사이즈 숫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한국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각 연도와 각 카테고리별로 분기에 대해서 사이즈를 구해주세요. 각 카테고리와 각 연도별로 분기에 대해서 사이즈를 계산해 주세요. 아마 4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클릭을 해제하면은 그렇죠. 전부 다 4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각 카테고리와 각 연도별로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매기면 1, 2, 3, 4 이렇게 매겨지겠죠. 그러니까 인덱스의 끝값 4, 4, 4, 4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와 사이즈는 이렇게 한 벌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인덱스의 맨 마지막 값 동일하게 테이블 칼큘레이션이 컨피규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덱스의 맨 마지막 값이 각각의 셀에 붙는다. 그게 바로 사이즈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덱스와 사이즈 같은 것들을 언제 쓰나요? 요거는 저와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파레토 차트 만들어 볼 때 실제로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만들어 볼 함수는 랭크입니다. 역시 랭크도 랭크를 쓰고요. 괄호 열고 인덱스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열고 닫으면 끝이 나는데 랭크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반드시 집계된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테이블 계산 제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테이블 계산의 정의 중에 하나가 secondary calculation이죠. 그래서 rank라는 테이블 계산 안에는 그 안에 먼저 first level calculation의 어떤 집계 계산이 들어가야지 두 번째 계산으로 테이블 계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rank하고 그 괄호 안에는 반드시 집계된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계속해서 quantity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sum 괄호 열고 quantity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는 말 그대로 순위를 매기는 거겠죠.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랭크는 aggregated calculation에 따라서 줄을 세운다. 줄을 세운다라는 게 순위를 매긴다는 거겠죠.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 랭크 함수를 살펴보면요. 7, 6, 4, 2, 8, 5, 3, 1 인덱스와는 확실하게 좀 다르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와는 확실하게 좀 다릅니다. 먼저 퍼니처라는 카테고리에서 1위로 매겨진 2018년도 4쿼터에는 퀀터티가 1010이죠. 2위로 매겨진 것은 848, 3위로 매겨진 거는 612, 4위로 매겨진 거는 558, 5위로 매겨진 거는 535 이런 식으로 순위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퀀티티도 점점 그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퀀티티가 가장 큰 애는 1위,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애는 8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지금 랭크가 매겨지고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바로 각 카테고리별로 매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도 8부터 1까지 있고요. 오피스 서플라이도 8부터 1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니처도 8부터 1까지 매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테이블 칼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순위가 매겨지는 범위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피규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클릭을 한 이후에 테이블 계산 편집해놓고 테이블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테이블이죠. 지금 노란 박스가 보이시죠? 1위로 매겨진 오피스 서플라이의 2018년도 4쿼터에는 퀀티티 값이 2806이고요. 2위는 2121. 그 다음에 23위는 어디 있죠? 23위가 여기 있군요. 2018년도 1쿼터 퍼니처 280 그리고 맨 마지막 24위는 테크놀로지의 2017년도 1쿼터 255 이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잡았을 때는 1위부터 24위까지 매겨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하나 잡았을 때는 1위부터 8위까지 매겨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도 잡고 연도로 잡았을 때는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 매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랭크 함수도 결국은 테이블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계산을 어떻게 컨피규어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 매길지, 뭐 1위부터 8위까지 매길지, 1위부터 24위까지 매길지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랭크와 인덱스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건데 우선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인덱스는 그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고요. 랭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탈을 한번 알아볼게요. 토탈도 랭크와 비슷합니다. 토탈 써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요. 그 안에 집계된 계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퀀티티를 집어넣을게요. 엔터를 쳐주면 제일 위에 있는 값은 제일 위에 지금 퍼니처로 나와 있는 곳에는 4630 쭉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서플라이는 13622로 쭉 붙어 있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061이라는 값이 쭉 붙어 있습니다. 토탈의 정의는 지정된 범위 전체에서의 aggregated calculation 값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값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범위라 하면 아마 각 카테고리별로 토탈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디폴트 값으로. 그래서 이 전체 퍼니처 전체에 대해서 퍼니처에 대해서 퀀터티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게 아마 4630일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피스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1362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퀀터티를 다 더하면은 4061이다 라는 의미겠죠. 역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컨피규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각 연도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퀀티티의 전체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그 방법에 따라 컨피규어를 해주면 되겠죠. 테이블 계산 편집 들어가서 특정 차원을 눌러주시고요. 각 연도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두 개는 제가 체크박스를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체크박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퍼니처에서 2017년도는 2193이 4개의 값이 붙어 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437이라는 값, 다른 값이죠. 아까는 여기 있는 8개의 값이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4개의 값과 뒤에 있는 4개의 값이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각 연도별로도 제가 테이블 계산을 보고 싶다라고 컨피규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스를 나가보면은 2017년도 퍼니처의 값과 2018년도 퍼니처의 값이 다르고요. 토탈 값이 다르고요. 2017년도의 오피스 서플라이, 2018년도의 오피스 서플라이도 토탈 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도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토탈 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탈이라는 펑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토탈이라는 펑션은 안에 들어가 있는 aggregated 된 그 값의 총합이에요.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정한 범위는 연도별, 카테고리별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어떤 다른 값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덱스와 사이즈, 랭크, 토탈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인덱스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냥 줄을 세운다. 그냥 번호표 나눠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인덱스와 컨피규레이션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 번호표의 제일 마지막 번호를 받은 사람, 그 숫자가 앞에 있는 모든 셀에 그대로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랭크는 인덱스와 조금 다릅니다. aggregated calculation의 그 값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순입니다. 단순하게 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정 기준에 따라 줄을 세우는 거고요. 토탈은 내가 컨피규어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전체 aggregated calculation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인덱스와 랭크에 대한 차이를 조금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먼저 고객명을 올리고요. 제가 각 고객별로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큼 주문했는지 오더 아이디를 카운트 디스팅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에밀리 판이라는 사람부터 뭐 쭉 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7번 우리 회사에서 주문을 했고 그 밑으로 쭉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서 제가 인덱스에서 괄호를 열고 닫고
얘를 불연속형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덱스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커스터머 네임별로 쭉 그냥 순서대로 번호표 쭉쭉쭉쭉 뽑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거를 거꾸로 정렬을 한다 그래도 인덱스 값에서는 지금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덱스입니다. 근데 제가 랭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랭크를 만드는데 먼저는 카운트 D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운트 D의 오더 ID 이렇게 만들고요. 제가 인덱스를 빼고요. 랭크는 불연속형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랭크 함수를 만들었을 때에는 각 고객의 오더의 개수별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1위, 2위, 9위, 27 이렇게 쭉 매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거꾸로 정렬을 하고 싶다고 정렬을 할 수 있을까요? 정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렬은 이 랭크 함수 안에서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인덱스와 랭크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하나 중요한 랭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우선은 여기 있는 랭크 함수를 밖으로 뺄게요. 그리고 랭크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sum sales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불연속형으로 만들어주고 랭크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뷰에 없는 측정 값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덱스는 그냥 순서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고객명이 쭉 나열돼 있을 때 거기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랭크는 고객명을 나열하는데 화면 안에 있는 주문 개수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고요. 심지어 화면 안에 없는 세일즈라는 값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쭉 매겨봤더니 션 밀러라는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일즈 기준으로는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한 거는 5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주문 횟수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우리 회사에 팔아주는 그 세일즈 액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문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랭크와 인덱스의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랭크와 인덱스의 동점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불연속형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어요. 줄을 그냥 쭉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문 개수가 전부 다 한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1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5, 6, 7, 8, 90 해서 숫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랭크는 완전 달라요. 그죠? 인덱스를 빼고요. 랭크를 카운트 D로 만들어서 넣어주면요. 랭크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13번 주문한 이 고객에 대해서는 전부 2위로 이렇게 매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제 랭크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해요. 테이블 계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랭크 함수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랭크 함수는 1, 2, 2, 4 동점자가 있을 때 1, 2, 2, 4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반면에 랭크 댄스 같은 경우에는 1, 2, 2, 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랭크 모디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1, 3, 3, 4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랭크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 방식인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랭크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매기는 방식도 조금 더 내가 다양한 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동점자를 내가 전부 다 윗순위로 매길지, 동점자를 내가 좀 아랫순위로 매길지, 아니면 동점자도 1, 2, 3, 4 그냥 이렇게 인덱스처럼 순위로 매길지 이거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랭크가 조금 더 인덱스보다는 순위를 매기는데 특화된 펑션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덱스를 실제 꽤 많이 쓰죠. 이렇게 순위를 매길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덱스는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덱스를 쓰지만 조금 더 정교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길 때는 랭크 함수가 더 낫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팁을 드릴게요. 아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로 정렬, 아래로 정렬했을 때 순위를 가볍게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매길 수도 있었고 주문 개수가 낮은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매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정렬만 다르게 가져가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랭크 함수에서는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랭크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문 개수가 낮은 사람부터 순위를 매겨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rank 함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count the order id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주시면 되죠. 거꾸로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불연속으로 바꿔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1위가 지금 주문이 가장 적은 고객들, 그 다음에 13위가 그 다음으로 주문이 가장 적은 고객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매겨지겠죠, 뒷순서로. 그래서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하실 때에는 여기 안에 있는 실제 랭크의 기준이 되는 그 집계값, 얘를 플러스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여기 앞에 음수를 붙여서 쓸 건지, 그렇게 하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랭크 함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윈도우 함수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